네, 기획특집 2020 섹터별 증시 전망. 네, 오늘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동남아 시장에 주목하자라는 주제고요. 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동남아 시장이 넓어지나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를 했고, 현대차는 왜 동남아시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를 좀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6.4억 명 정도로 전체 권역으로 봤었을 때 EU보다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중국, 인도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3위권 정도에 랭크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 인구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 대비해서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은 좀 매력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약 5%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350만 대 수준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적지 않죠. 그 인구들이 차를 한 대씩 사준다면 뭐 그거 이상 좋을 수는 없겠는데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륜차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달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뭐 세파라고 표현하나요? 네, 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세파라는 거는 결국에는 FTA랑 비슷한 걸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TA,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딩이랑. 네, 그러니까 서비스와 어떤 물자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철폐를 해서 이제 서로 간의 교역을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경제 협력 관계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파가 체결이 되면서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고요. 뭐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관세를 먹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현재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은 거의 무관세로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 간 뭐 여러 가지 뭐 FTA와 유사한 그런 협정이 인도네시아와 맺어졌다. 그래서 이 동남아 시장에 대한 비전이 상당히 전도율망하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진출을 공식화했잖아요. 앞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미 공식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내년쯤에는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10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초기 캐파 같은 경우는 약 15만 대 정도,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증설을 해서 25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일본 차들의 브랜드 지배력이 상당히 기존에 강했던 시장 아닌가요? 현대차가 일본 브랜드들을 좀 극복하고 극일할 수 있는지. 현재도 보게 되면 일본 차의 점유율이 한 97% 정도로 네. 굉장히 일본 차의 지배력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진출했었을 때 가장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 차의 지배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독일 차나 아니면 미국 차 같은 다른 브랜드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차만 무찌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특정 국가의 브랜드가 시장을 90% 이상 지배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인도네시아나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장벽으로 시장을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구조가 생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파를 체결하면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본 차들하고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현대기아차가 진출했었던 지역들을 보면은 뭐 인도나 러시아 아니면 브라질 이런 이머징 시장에서 굉장히 현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합산 기준으로 거의 1위 정도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랭크가 돼 있고 네. 인도에서는 2위 정도의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에 적합한 차종과 전략들을 갖추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지에서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현지화 전략을 이제 보통 업체들이 많이 고민을 할 텐데 특성상 우리나라는 사실 소형차가 잘 안 팔리잖아요.
그 차의 그 CC와 그다음에 크기 브랜드들이 신분을 상징하는 듯한 은연중에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 독특한 문화이긴 하죠. 근데 동남아 시장은 과연 어떨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다가 어떤 차종을 선보이게 될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이 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차급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홍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체가 좀 높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4인에서 5인 정도가 가족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유모나 기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인승 이상의 다인승 MPV가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SUV 같은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소형 SUV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공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차급으로 LCGC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저가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저비용 항공인 LCC에 좀 변형된 단어인가요? LCGC? 로우 코스트 그린카라고 해서 차 가격이 싸고 이제 연비가 높다라는 뜻인데 네. 이게 뭐 하이브리드나 그런 차종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한국의 경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장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CGC도 이제 차종을 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뭔가 승부해 볼 만한 시장인 건 분명하네요. 네. 자, 인도네시아는 특히 또 이 차량 호출 서비스가 또 많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요. 현대차가 이런 점도 좀 활용하게 됩니까? 그러면 뭐 어떤 리스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추구하게 되나요? 지금 인도네시아 차량 호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랩하고 이제 고잭이라고 하는 두 업체가 이제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랩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이제 고잭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어떤 로컬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그랩에 약 3천억 정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랩하고 현재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코나 EV를 베이스로 한 카일링 서비스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호출 서비스와 초기에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거는 현지에 진출했었을 때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랩하고도 계속해서 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고잭도 이제 인도네시아 로컬 차량 호출 서비스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은 그쪽으로도 이제 추진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차량 호출 서비스가 또 많이 발달해 있는 시장이라면은 진출해가지고 뭐 팩토링 금융을 해서 리스라든지 뭐 보급할 수 있는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인도네시아 시장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동남아 전체를 본다면 뭐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이쪽 국가의 자동차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최대 시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태국 시장, 뭐 말레이시아 시장, 그리고 베트남 시장 뭐 이렇게 주요 시장들을 볼 수 있는데 네.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는 이제 픽업 트럭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일본차가 상당히 지배력이 높은 상황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현재 현대차랑 토요타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대차가 현재 CKD 공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레이시아는 구매력이 다른 어떤 동남아시아 지역보다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세단이 많이 팔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현지 공장을 짓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생산 비율을 일정 수준을 맞추게 되면은 아세안 협약으로 인해서 무관세로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생산 기지를 활용한 이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로도 진출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질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현대차 그럼 주가가 과연 어떨 것이냐. 물론 그 밑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쭉 다 달려 있을 텐데 현대차는 과연 동남아시아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현재 또 실적 전망하고 주가 추이 함께 좀 더 볼까요? 현재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거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양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이 미치지는 좀 않을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보면은 아무래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거를 좀 선반해주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그런 것들을 뭐 미리 선반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현재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가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아주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최근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뭐 GB80 네. 요게 출시해서 신차 효과. 얼마나 신차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제 기타 주요 시장에서 SUV 차종들이 얼마나 좀 잘 판매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젠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게 특징적으로 글로벌 오토메이커들과 비교했었을 때 이머징 시장 비중이 높다라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머징 시장 판매와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좀 질문을 좀 확산시켜 볼게요. 이 앞서 CES 코너를 저희가 이제 잠깐 다뤘는데, 가전박람회지만 사실 모빌리티가 엄청난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지금 뭐 공시를 내놨네요. CES 2020에서 미래의 모빌리티 기술을 공개하겠다. 현대차와 기아차, 이 자동차 메이저들도 분명히 뭔가 CES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CES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는 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모터쇼보다는 오히려 이제 CES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나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품들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좀 메인으로 활약을 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 양산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막상 저희가 레벨 4나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더라도 네. 레벨 2나 3 수준의 어떤 낮은 수준의 ADAS 시스템을 어떤 활용한 HDA라든지 고속도로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 이런 것들을 채용을 해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차량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어떤 판매 전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차량의 가치를 높이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현대차의 신차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요즘 보면 그랜저 시리즈도 이 광고가 아주 독특해요. 상당히 그 디자인도 미려하고, 뭐 기아차의 K 시리즈도 상당히 독특하더군요. 이런 신차 효과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세단 쪽에서 상당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7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이번에 K5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차량 성능이나 제원이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소나타를 잡기 위해서 출시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차가 전통적으로 세단 쪽에서 좀 약점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거의 베스트셀러로 이제 가장 잘 팔리는 차종인데 최근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한 20, 30대 같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으로 이제 그랜저가 이제 엔트리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이렇게 많이 마케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많이 이제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네. 시장이 워낙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SUV 비중이 워낙 많이 올라오고 세단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나 어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국면에서 점점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익이 개선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세단도 잘 팔리면 이제 수익성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전방 산업이 잘 되면은 이제 후방단의 부품사들 이 IT는 장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소재. 그러면은 이 자동차 부품사들 국내에 있는 회사들 좀 그런 동향도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산이나 판매가 원활하지만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어떤 소형 3사, 중소형 3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생산이나 판매가 좀 원활하지 못하는 점이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한온 시스템? 네,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유럽 공장을 탐방?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이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메인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네. 고객사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고요.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 요 3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차용 공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거의 주가가 400불에 육박을 하면서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앨런 머스크가 그 공매도한 쪽에다가 복수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군요. 네, 지금 공매도 친 분들이 굉장히 이제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 맞아요. 네. 굉장히 주가가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테슬라 관련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내년 전망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 탑픽이라고 하는 기업, 이런 것도 소개 좀 시켜주시면 좋고요. 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 완상차들도 2020년도에는 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으로 미래차 쪽으로 부품 납품이 가능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현대모비스를 추천해 드리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데 GB80 출시 어떤 지연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GB80이 출시가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대차도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국면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지금 추천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기획 특집 마련해 봤고요. 2020년도 섹터별 증시 전망,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